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교재 396쪽에 7번의 조합의 설립인가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네. 자,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이 있고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자, 이 세 가지가 있죠. 이 주택조합은 우리가 만들려면은 제1단계로 조합은 모집부터 해야 됩니다. 조합원을 모집을 한 사람을 우리가 발기인이라 하죠. 이 발기인이 자, 조합을 모집할 때 첫째, 모집 방법 등에 대해서 어떻게 모집하는지, 또 그 다음에 가입 계약서 자, 작성을 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 의무 같은 거 이런 사항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청약을 철회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이 조합 모집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2단계로 조합을 모집되면은 조합을 설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립인가 요건. 자, 그 다음에 조합은 자격에 관해서 조합 구성원 수에 관해서 조합은 교체 신규 가입에 관해서 자, 그 다음에 조합의 탈퇴는 어떻게 하는지 등등 뭐 이런 사항을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되고, 조합이 이제 설립되고 나면은 이제 주택조합의 주택건설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의 승인을 자 받는 것과 관련해서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도 있고,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등등 이런 사항 중심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합이 만든 절차는 제일 먼저 조합 모집을 하고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사업계획 승인 들어가는 큰 줄기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책은 뒤죽박죽대가 있다 그랬죠. 자, 거기에 396쪽에 7번에 조합 설립인가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이제 이 부분이에요. 설립인가 받을 때 요건이에요. 자, 설립인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을 조합을 설립할 경우에는 주택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의 인가를 받는다. 거기 밑줄 치면 돼요. 자, 시장구청장의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할 경우에도 같다. 자, 다만 신고대상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제외한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 주택조합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지역주택조합은 설립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직장은 두 가지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받을 때도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할 때도 있어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셋 다 시장군수구청장에 인가받아 설립하지만 직장은 예외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점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이번에 설립인가 받을 경우 토지 소유 여부. 자, 그래서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그게 1번의 사용권은 줄칩니다.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은 확보해야 됩니다. 자, 2번에 소유권이라고 되어 있죠. 줄칩니다.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권 확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이 설립인가 받을 때는 이 1번, 2번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돼요. 그래야 인가를 해줍니다. 왜 이런 요건을 요구를 하게 되느냐? 사기꾼 때문이에요. 네. 특히 지역에 사기꾼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요건을 갖추면 사기꾼들은 이런 요건 갖춘다 안 갖춘다? 안 갖추죠. 스티븐짜리 한 푼 토지 소유권 확보에 돈을 안 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기꾼들을 건절시키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돼요. 그래서 80% 이상에 대한 토지 사용권을 사용권을 확보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사용성락을 받는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자, 내가 옆에 이게 주택조합의 건설 부지로 사용하는데 동의하느냐, 이거 사용성락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유권 15%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이래야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소유권이나 권한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 여기에 직장주택조합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인가받을 때와 신고할 때. 신고하는 거는 자, 이거는 직접 사업 안 해요. 사업하지 않고 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한 공주택 있죠. 그걸 공급만 받아서 조합원에 나눠줄 때는 뭐만 한다? 신고만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3번의 예외 신고 줄칩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한 자는 관할 시장구청에 뭐 해야 된다? 신고합니다. 그래서 직장주택조합은 두 가지예요. 인가받을 때도 있고 신고할 때도 있고. 자, 그렇게 아시면 돼요. 4번에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인가신청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구분에 따른 줄칩니다.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을 결의를 정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의결권을 결의서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 밑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의 동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각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과반수 결의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3분 이상 결의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동을 리모델링할 때는 줄칩니다. 그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3분 이상 결의를 해야 돼요. 이래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설립 요건에 관한 것은 다 암기사항입니다. 암기 프린트 다 있어요. 있습니다. 자, 이걸 확실히 외워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주택조합에 관한 설립 동의요건은 2페이지에 있죠. 조합 설립 동의에 세 칸이 갈라져 있는데 그게 주택조합 칸에 있죠. 자,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이 잘 오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2번 리모델링 결의시 동의라고 이게 뭐냐. 자, 우리가 조합을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3분의 2 동의 받았죠. 그럼 조합이 설립돼요. 자, 그러면 이제 조합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받기 위한 동의요건이 또 별도로 있어요. 거기 방금
양갈윤의 리모델링 결의 시 동의라고 되어 있죠. 이는 이제 리모델링 허가를 받게 한 동의요건입니다. 1번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경우 절차입니다. 각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각 50% 이상 동의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줄치고 동그라미 2번에 동을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리모델링 허가를 받게 한 동의요건이 이거는 3분의 2가 아니고 얼마입니까? 75%죠. 75% 받아야 리모델링 허가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암기 프린트에 있습니다. 이는 암기 프린트 어디 있어요? 3페이지에 있어요. 3페이지. 자, 3페이지에 거기에 제일 밑에 보면 리모델링 허가받게 한 동의요건이 하나가 있죠. 찾았습니까?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은 암기 프린트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 예, 자, 이제 넘어갑시다. 양가로 3번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간주되고 5번에 설립인가 여부 결정식 우려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 경우 주택건설 대지가 이미 인가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 대지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자, 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조합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조합에서 구체적으로 주택건설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되죠. 자, 이 과정이에요. 자, 거기 1번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 기간, 자, 줄칩니다.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몇 년 내에? 2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자, 2번 조합이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할 경우 주택건설대지 소유권은, 그거는 지금 보는 게 아니고 3, 4할 중에 보세요. 자, 9번에 주택조합의 공급, 조합주택의 공급. 주택조합은 그 구성을 위해서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을 공급받게 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직장주택조합에 우선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10번 조합총회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그는 3, 4에 가서 보시고. 자, 11번 조합 임원과 발기인의 결격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3, 4에 가서 보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면 12번에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의 교체와 신규 가입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여기 관한 거예요. 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 관한 거. 자, 원칙의 줄치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후에는 당의 조합은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가 없다. 자,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난 뒤에는 조합은 교체 신규 가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 뜻이. 이것만 보면 상당히 중요한데, 자, 거기에 2번, 3번에 관한 예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2번 봅시다. 자,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은 조합은 추가 모집, 즉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줄칩니다. 조합은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으며까지 줄친대요.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자, 조합원을 좀 더 추가로 모집해야 되니까 승인해달라 했죠. 그 승인 받았을 때는 추가로 교체 신고가 된다 이 뜻이에요. 예. 자, 그런 뜻이고, 자, 조합원의 추가 모집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과 신청은 둘째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하면 돼요.
자, 3번 조합원의 충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줄칩니다. 결연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충원할 때는 결연이 발생한 범위, 충원할 때는 역시 또 교체 신고하기 된다 이 뜻이에요. 예. 자, 원칙적으로는 지역이나 직장은 교체 신고하기 금지시켰죠. 그런데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았다. 충원할 때는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 허용되는 거예요. 자, 충원 사유가 1번에 줄칩니다. 조합은 사망. 그러면 상속자로 충원하면 된다 이 뜻이. 자, 2번은 출제를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그렇죠. 지문 길어서 출제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읽느냐면은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시면 되느냐. 2번에 보시면 사학계획 승인 이후 그게 밑줄. 자, 밑줄 쳤습니까? 자, 그리고 갈로를 뛰어넘으시면 자, 넷째 줄에 옵니다. 끝에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가 양도 정려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렇게 줄체를 넣으세요. 자, 그러면은 사학계획 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를 양도 사고 팔았다는 뜻이죠. 자, 줬다, 정려조 해줬다, 판결로 변경될 때도 자, 교체 충원을 할 수가 있다. 교체 신고가 된다 이 뜻이. 3번 조합은 탈퇴 등으로 그다음 줄칩니다.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달이 될 때는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50% 이상이 되도록 충원할 수가 있어요. 자, 4번에 사학계획 승인 과정 등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다음 줄칩니다.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이 될 경우에도 충원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줄칩니다. 조합은 무작위로 판명되어 자격 상실할 경우에 충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 충원되죠. 예, 자 그렇게 하시고 그 시험에서는 2번 빼고는 다 한 번씩 넣어요. 알겠습니까? 2번은 지문 길어서 출제 못해요. 자 이럴 때 교체 신고가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위에 참고표 조합원 자격 판정 기준은 3, 4에 보면 됩니다. 13번에 조합의 탈퇴. 자, 여기 보세요. 이것도 여기 해당되죠. 자, 우리가 조합원을 모집을 해서 청약을 모집을 해서 자, 가입계약서 썼습니다. 그러다 마음이 변심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가입비 예찬 날부터 30일 내에는 뭐 할 수 있다?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30일이 지나버렸어요. 그럼 청약 철회 못하죠?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조합 탈퇴를 해야 돼요. 탈퇴. 자, 그래서 그게 조합 탈퇴 줄칩니다. 조합원은 조합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조합의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한 조합은 제명된 조합은 포함해서 조합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부당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그래서 30일 이후에는 이제 탈퇴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자기가 낸 조합이 있죠.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100% 다 안 돌려줍니다. 20% 손해 봐야 돼요. 그럼 예를 5천만 원 냈다. 그럼 1,000만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14번 주택조합의 사업 종결 및 해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건 또 이쪽입니다. 사업의 종결과 조합 해산 여부 결정하는 거예요. 네. 자, 거기 1번 주택조합의 사업 종결. 주택조합의 발기는 조합은 줄칩니다. 조합은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그것까지 줄쳤습니까? 해당 조합은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줄칩니다. 2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내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를 거쳐
주택조합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은 이런 뜻이죠. 조합원 모집하는 방법에 우리가 조합원 모집할 때는 신고한다 그랬죠.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2년 내에 설립인가를 못 받으면 사업을 종결시켜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택조합의 해산. 주택조합은 줄칩니다.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할 경우가 줄치고, 해당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줄칩니다. 3년 되는 날부터 3개월 내에 총회에 거쳐 해산 여부 결정해야 돼요. 자, 이제 설립인가 받았죠. 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몇 년 안에? 3년 안에 하지 않으면 조합을 해산시켜라 이 뜻이에요. 사업이 안 되니까. 자, 그렇게 아시고. 3번의 해산총회. 사업의 종결 또는 해산총회를 소집하려는 주택조합의 임원 발기는 총회 개최되기 줄칩니다.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 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사업 종결 해산총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해산총회는 그게 없애버리십시오. 자, 해산총회라는 말 없앴습니까? 이 잘못 쓴 거예요. 실제 법은 사업 종결 총회는 해야 됩니다. 사업 종결 총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요. 해산 총회는 조합이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조합 내 정관 있죠. 정관에 따라서 자, 그 총회를 합니다. 그런데 자, 사업 종결 여부 결정하는 총회는 조합 모집 신고해서 수리된 날부터 2년 내 설립인가 못 받았죠. 조합 만들어졌습니까? 안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산을 자, 사업 종결을 할 건지 총회를 여는 방법을 법으로 정해놔야 된다 이 뜻이에요. 조합 설립됐으면 조합 내 정관 있죠. 정관으로 해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자, 지금 해산총회도 들어가 있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해산총회가 아니고 사업종결총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자, 그렇게 고쳤어요. 자, 1번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3분 이상 찬성으로 해야 돼요. 사업의 종결을 총회를 할 때는 종결 여부를 결정할 때는 얼마 동의받아야 된다? 가입 신청자 전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 자,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1, 2번 그렇게 갈로 묶어 꼭 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조건 갖춰서 사업 종결 총회를 열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옆 페이지가 4번의 해산 절차. 해산을 결의하거나 사업을 종결을 결의할 경우에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해야 됩니다. 주택조합의 발기는 이항에 따라 총회 결과를 관할 시장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통지해야 되죠. 우리 해산한다, 사업 종결한다, 이거 통보해 주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15번에 조합의 업무 대행은 3사례 가서 보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꼭 여기서 꼭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그 양갈림의 자금 보관 업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주택조합이나 주택조합 발기는 2항 5에 따른 업무 중 다음 줄칩니다. 계약금 등 자금 보관 업무는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옛날에 지역주택조합 같은 사회꾼들은 자금 보관 업무를 어디다 했습니까? 지 주문에다 했죠. 그러니까 돈을 다 빼돌렸단 말이에요. 이제 아예 이제는 발기니 또는 주택조합은 자금 보관 자체를 못하도록 해놨어요. 어디다 대행시켜야 됩니까? 신탁업자에게 무조건 대행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때 3, 4, 5도 3사례 가서 보시고. 자, 16분에 주택조합의 실적보고 자료공개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5, 6월 달에 보세요.
옆 페이지 17번에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과 회의감사는 3, 4례 가서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주택조합 사업의 시공보정이라 되어 있죠. 문제풀이 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좀 아쉬운 점이 책이 좀 순서대로 이렇게 기술이 되면은 편한데 지금 뒤죽박죽 시켜놨죠. 그러니까 상당히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게 책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다음에 쓸 그 새 교재는 전부 다 순서대로 다 해놨어요. 순서대로 알기 쉽게. 예.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3절에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안전단 리모델링 시행이라고 되어 있죠. 자, 찾았습니까? 이건 리모델링이 관한 거예요. 1번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자 5, 6월 달에 봅시다. 시험에 논 적 없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406조에 가시면은 2번에 리모델링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3, 4례 가서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408쪽에 2번에 안전성 검토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문제풀이 때는 한번 보고 버리는 것이고 자, 이제 옆에 가면 3번에 주택조합 등의 리모델링이라고 해놨죠. 자, 그걸로 갑니다. 자, 리모델링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요건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갖추어 시장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거기에 첫째 칸에 동의 비율이라 되어 있죠. 1번에 자 줄칩니다.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 동의 비율. 자, 입주자나 사용자나 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할 때 어떻게 동의받아야 되느냐. 공사기간, 공시방법 등이 적혀있는 동의서에 줄칩니다. 입주자 전체 동의받아야 돼. 입주자 전체 동의받아야 돼. 한 사람 반대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뜻이야.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동의 비율.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각 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50% 이상 동의와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자, 그까지 줄치고 자, 갈로 다 떼어넣으시고 그 밑에 줄칩니다. 동을 리모델링할 때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각 75% 이상 동의받아야 됩니다. 자, 조합할 때는 그러면 75% 동의받아라 이 말이죠. 자, 3번에 줄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리모델링 동의 비율입니다. 입주자 대표회가 리모델링 하려면은 주택단지의 자, 줄칩니다. 소유자 전원 동의받아야 돼요. 입주자 대표할 땐 전원 동의니까 이도 한 사람 반대하면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조합을 설립해라 이 뜻이에요. 예. 자, 이 동의요건은 반드시 암기 프린터 있죠? 여기 3페이지에 있었죠? 자, 그렇게 아시고 그 밑에 허용행위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버리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2번, 자, 허가 신청의 예외 동의 철회나 3번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 제출 절차나 이런 것은 다 3, 4를 보시고 4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같은 것은 5, 6월 달에 5번 권리변동 계획 수립이라 되어 있죠. 자, 그는 5, 6월 달에 보세요. 자, 그리고 옆 페이지에 6번 시공자 선정이나 7번 사용검사 다 5, 6월 달에 보세요. 8번 리범 특례라고 되어 있죠. 문제풀이 때나 보세요. 자, 지금 뭐 특별히 볼만한 거 없다 이 뜻이.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제4절에 가서 주택건설 사업 시행으로 갑시다. 자,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면은 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자 어느 정도 규모가 될 때 사업계획 승인 받고 누구한테 받는지 봅니다. 첫째, 주택건설 사업
건축을 할 경우에는 단독주택을 짓겠다 하면은 30호 이상을 지어야 사업계획 승인받습니다. 그럼 29호까지는 뭐 받아요? 지을 때? 건축허가 받습니다. 그럼 30호부터 승인받아야 돼요. 주택구상. 자, 그리고 예외로 50호 이상일 때 승인받는 경우도 있고, 공동주택이다 할 때는 30세대 이상으로 지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받습니다. 여러분 살고 계신 아파트는 다 3세대 이상 되죠? 다 뭐 받아서 지은 거예요? 승인받아 지었다. 만약 29세대 이하짜리일 때는 건축허가 받습니다. 물론 여기도 예외로 50세대 이상일 때도 자 승인받는 경우 있습니다. 이것도 안기프리 때 다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할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받습니다. 자, 이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이 작성된 사업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데 누구한테 승인받을 거냐? 자, 원칙은 대지 면적으로 합니다. 대지 면적. 자, 대지 면적이 주택 건설 사업이나 대조성 사업 하는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럴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받아야 돼요. 이걸 우리 줄여서 시도지사라 하죠. 자, 그리고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받습니다. 자, 1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겠다. 자, 그럼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에게,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에게, 특별자치시에서는 특별자치시장에게, 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에서는 시장에게, 군에서는 군수에게 받아라 할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장 같은 경우 여기 다 들어가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10만 점 이상 미만 다 승인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딱 차이 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반 시군적이죠. 시와 군적에서는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자, 이때는 도지사가 승인합니다. 자,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일반 시장이나 군수가 승인합니다. 요게 하나 딱 차이 나요. 그 외에 특별시장, 강시장, 특시장, 특별도지사, 대도시장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다 승인해요. 그 차이점 딱 알고 있으면 돼요.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자 보시면은 1번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단독주택 그게 줄칩니다. 메토 30 이상 되면은 사업계획 승인 받아요. 다만 다음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한 주택의 경우에는 줄칩니다. 50%로 한다. 줄치고. 자, 1번에 자 봅시다. 공공택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자 줄칩니다. 1단위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한 단독주택일 때는 50% 이상이 돼야 승인 대상이다. 자, 그게 줄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 단독주택 용지를 공급받을 때 이와 같이 개별 필지로 공급받을 때는 30% 이상이 돼야 승인 대상이 된다 이 뜻이죠. 자, 그런데 큰 목공의 토지 분할하지 않고 1단위 토지로 공급받았을 때는 몇 호 이상이 돼야 된다? 50% 이상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 이번에 건축의 시행에 따른 한옥주택.
한옥도 50% 이상이 돼야 승인 대상이 됩니다. 자, 공동주택은 줄칩니다. 30세대 이상이 되어야 승인 대상. 29세대까지 건축허가 받아요. 자, 관로 안에 리모델링 경우에는 증가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 즉 우리 리모델링 할 때 세대수가 늘을 수가 있죠. 30세대 이상 늘어나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다만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줄칩니다. 몇 세대? 50세대라죠. 자, 1번에 다음 요구 갖춘 도시형 생활주택의 줄칩니다. 단정 연립주택이나 단정 다세주택은 50세대 이상이 돼야 승인 대상이 됩니다. 조건이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5 이상이고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일 것, 이런 조건 갖추면 단정 연립이나 단정 다세주택은 50세대 이상이 돼야 승인 대상이 돼요. 자, 내려가서 2번에 줄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경우 한정해서 시행하기 위하여 정비구역까지 줄치고 갈로 뛰어넘으세요. 자, 마지막 줄입니다. 애써 건설되는 공동주택. 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애써 시행하는 정비구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공동주택일 때는 몇 세대? 50세대 이상이 되어야 승인 대상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어쨌든 암기 프린트도 있습니다, 이거. 예.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럼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여부 기준은 문제풀이 때 보시고. 4번에 사업계획 승인 시 간선시설 등 설치 요구 금지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문제풀이 때 보세요. 자, 2번에 가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로 되어 있죠. 누가 사업계획 승인할 거냐? 원칙은 1번에 주택건설사업 대조성 사업으로 줄칩니다. 해당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자, 줄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다. 2번에 주택건설사업 대조성 사업으로 해당 대지 면적이 줄칩니다.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의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줄치고 그 밑에다가 요 노란 글씨만 쓰면 되죠. 시군지역에서는 10만 점 이상일 때는 누가 한다? 도지사. 10만 점 미만일 때는 시장군수가 합니다. 그 외에는 다 10만 점 이상 미만 다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시험이 내면 요거 낸단 말이에요. 요거. 네. 자, 요것만 주의하면 돼. 자, 그렇게 메모했습니까?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줄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유가 4가지가 있는데 갈로 묶어 보시되 1번만 주의하면 돼요. 지금은. 줄칩니다. 국가한국토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자, 국가는 한국토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하면 무조건 누가 승인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게 하시면 되고 2, 3, 4는 조금 이따 보세요. 몇 개월 지난 뒤에. 자, 그렇게 하시고 3번에 공구별 분할할 경우의 사업계획 승인. 1번에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한 자는 해당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건설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번에 공구별 분할할 경우 주택건설 호수나 기준은 줄칩니다. 전체 세수가 몇 세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습니다. 600세대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 300세대, 300세대 분리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공사, 착공. 여기는 언제 승인받고 언제 착공할 거냐 이 뜻이에요. 자, 공사 착수 업무기간. 사업 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다음 각 부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1번 단지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받은 경우에는 줄칩니다. 승인받은 날부터 몇 년 내에 5년 내 착공해야 됩니다.
이번에 공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받은 경우 1번 자 줄칩니다. 최초 공사를 진행한 공구는 승인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착공이 되고 2번 줄칩니다. 최초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최초 공구 아닌 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내에 착공해야 돼요. 자 거기에 옆에 이제 메모를 한 가지 해야 돼요. 자, 그 1번에 승인받을 날부터 5년 내라는 거 있죠. 옆에 씁니다. 착수기간 연장 가능이라 쓰세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착수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5년 내일 때는. 2번에 동그라미 1번도 5년 내죠. 그 옆에도 씁니다. 자, 착수기간 연장 가능. 2번에 동그라미 2번은 끝에 2년 내죠. 연장 불가. 그거는 아무리 특별한 사유도 연장 불가합니다. 연장 안 해줘요. 5년 내 착공일 때 연장해 줄 수 있고 2년 내 착공일 때는 연장 안 해줍니다. 이거는 최초 공고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거기에 양갈로 이번에 가면 정당 사유로 착수한 연장이라고 해놨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대통령이자는 다음의 정당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세 신청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자 줄칩니다.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범위 안에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이 지금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제가 미리 위에다가 연장 여부를 써라 했어요. 2년 내 착공 때 연장 안 되죠. 실제 법에는 2년 내 착공일 때는 연장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뭐 했습니까? 어디 가서 엿을 바꿔먹었는지 싹 빼버렸다. 예.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이 가히 실력이 의심스럽다 이 뜻입니다. 예. 참 제가 보니 답답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자, 그래서 정당 사유가 있을 때 연장해 주는 거는 5년 내 착공 동안 연장해 줍니다. 2년 내는 연장 안 해줘요. 그 정당 사유가 박스에 6가지 있죠. 예, 그 한번 심심할 때 한 읽어보세요. 시험에 그런 것도 물어요. 물은데 한번 냈기 때문에 다시 안 돼요. 자, 그래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내려가서 양갈로 3번에 공사 착수 신고 3사례 보시고 4번에 사업계획 승인 취소도 3사례 가서 보세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 4번 있죠. 거기 2번, 3번 있죠. 버리세요. 5번에 사업계획 승인 요건으로 대지 소유권 확보 등은 3사례 가서 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6번에 매도 청구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3사례 보시고. 내려가면 2번에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대지 등이 처분이라고 되어 있죠. 5, 6월 달에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업계획 승인 절차, 사업계획 작성.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수립돼야 하고 사업계획에는 부대, 봉인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승인 여부 통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받은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줄칩니다. 신청받은 날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사업주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돼요. 60일 안에 통보해 줍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한 때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사업계획 승인이 되면은 고시합니다. 그도 한번 읽고 갑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다라고 읽어보시면 돼요. 8번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라고 되어 있죠. 그건 문제 풀이 때 한번 보면 돼요. 지금 볼 거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사업계획 승인 효과로 다른 법률에 인허가등 의제 협의라고 되어 있죠. 버리세요. 이번에 간선시설 설치 및 비용 상한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시험에 출제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17회 때 한 번 냈다 혼났어요. 이거. 예. 우리가 주택관리사냐 이래가지고 이 주택관리사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풀이 때 한번 보면 돼요.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3번에 사전 방문 및 품질 점검 단위가 되어 있죠. 참 말이 안 되는 제도입니다. 자, 이게 뭐냐? 여러분이 내가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았어요. 그 아파트 공사 현장 있죠? 내가 가서 방문을 하는 거예요. 내 여기에 내 아파트 분양권 아파트 잘 짓는지 내가 여기에 감독하러 왔다. 감시 감독하러. 그래서 여기에 방문을 해서 거기에 현장에 들어가가 하자를 찾아내 가지고 이거 하자 이거 시정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파트 현장에 가서 이게 하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럼 왜 누가 도대체 이런 법을 만들어놨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 공사 현장에 가봐야 위험하고 한데 그거 가서 제대로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찾아서 시정 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 6월 달에 보세요. 이것도 총선 끝나고 나면은 날아갈 법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잖아요. 예. 자, 그리고 넘어가서 420조에 가면 4번 바닥 충격업 성능 검사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법도 바뀌었습니다. 예, 지금 못 봐요. 예, 그리고 또 볼 필요도 없고. 예. 자, 5번에 사용 검사 거기부터 또 잠시 쉬었다 합시다. 예.